안녕하십니까, 박재원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국세부가권의 제척기간과 보험료 납입과의 관계입니다. 참 말이 어렵죠. 제척기간, 부가권 참 어렵고요. 부자들이 재산을 지키는 방법 궁금하시죠? 네. 큰 틀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자, 우리 매년 세법이 바뀝니다. 세법이 좋게 바뀔까요? 나쁘게 바뀔까요? 즉, 세금을 늘리는 쪽으로 바뀔까요? 적게 내는 쪽으로 바뀔까요? 대부분 나라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걷어들이는 방향으로 바뀌는 게 많았습니다. 물론 영세민이나 특정한 영역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세금을 더 늘리도록, 또 세금 구멍이 있는 것들을 더 과세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큰 틀에서 매년 바뀌는데 바뀌기 전에 어떤 걸 해놨다면 바뀌어도 과세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국세 기본법에 이런 내용이 있죠. 소급에서 과세하지 마라. 국세를 이미 납부할 의무가 성립했는데 그 거래에 대해서 새로운 세법에 의해서 소급에서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법의 대원칙입니다. 또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는 거죠. 즉, 돈을 내야 될 의무도 있지만 국가에서는 어때요? 국세청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세금을 거두를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 권한 내에 해야 돼요. 권한을 평생 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 권한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라 했는데 일정 기간 지나서는 부과하지 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한 20년, 30년 전에 장사를 해서 세금 안 낸 걸 한 50년 후에 다시 과세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어떤 기간 내에 지나면 과세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부과는 했는데 돈을 못 걷어들였다. 통상 국세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5년 내에 못 걷어들였다. 그러면 더 이상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게 간단한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대부분 여기서부터 모든 컨설팅이나 상담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내년에 이렇게 바뀝니다. 올해 뭘 해야 될까요? 그죠? 그래서 소급금지 과세를 원칙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세금 없는 비실명 채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마음대로 움직여도 세금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중에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어떤 거냐? 내가 세금 신고를 안 했거나 적게 했거나 고의로 뺐어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것을 찾아내서 부과해야 될 기간을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기간만 넘어가면 부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과할 수 없어요. 자, 그게 세목별로 다르게 해놨습니다. 소득세하고 상속증에서는 별도로 해놨습니다. 기간을 정해놨겠죠? 예를 들면 신고를 했는데 빼먹고 신고를 했어. 그럼 언제까지 찾아내야 돼요? 세무서에서는 5년 내에 찾아내야 된다. 5년이 넘어갔다. 부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를 안 했다. 신고로 들어온 걸 가지고 조사하는 것은 기간을 금방 알아낼 수 있지만 아예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죠? 그러면 더 찾는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신고를 안 한 경우는 7년 이내에 찾아서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10년 사기, 기타 부정행위, 국세를 포탈했다. 소득세를 원래 나가지도 않은 경비인데 경비가 10억 나갔다고 해서 10억을 경비를 처리하면서 세금을 몇 억을 안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년 이내만 찾으면 과세할 수 있는 겁니다. 10년 이내. 자, 그래서 소득세는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하고 누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5년, 7년, 10년입니다.
최장 10년만 넘어가면 어떤 경우라도 부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는 조금 다릅니다. 자, 상속과 증여는 어떤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부모, 자식, 가족 간, 배우자, 뭔가 은큼한 냄새가 나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오랫동안 할 것 같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무서에서 찾아내기 아무래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매일 식탁에서 야, 어떻게 한번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온 걸 세무서에서 다 그걸 꿰차고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면 그 기간을 좀 더 멀리 두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일단 신고를 안 하면 10년, 10년 안에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 사기, 환급받았다, 15년.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그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그 기간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5년 이상을 숨어서 재산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특별하게 고도의 전문화된 그런 탈세, 그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사람들은 찾은 날로부터 1년 내에만 과세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10살인데 재산을 한 1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이 90세가 됐어요. 세무서가 그걸 알았습니다. 10살 때 10억을 받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80대 된 할아버지한테 가서 10살 때 10억 받은 거니까요, 1년 이내에만 고지서를 보내면 돼요. 그 끝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안날로부터 1년 내만 부과합니다. 그게 특별하게 정해놨어요. 어떤 경우? 실명법을 위반했대.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10년, 20년 금방 갑니다. 금방 가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거. 그래서 다 찾아왔어요. 재산 빼돌린 거죠. 그건 안날로부터 무조건 1년 내.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 내 통장이 아니고 친구 통장. 계속 숨겨온 겁니다. 그걸 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간 날로부터 1년 내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자산. 이거 찾기 어렵죠. 그래서 발견된 날로부터 따지고 있고요. 골동품. 이런 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또 봤더니 그동안 빼먹은 세금이 50억이에요. 50억.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 바꿨죠. 그래서 50억 이상이다. 그러면 안날로부터 1년 내에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죠. 적절한 소득을 적절하게 분산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10년 전에 사업을 했던 자금을 어떤 금융자산으로 해서 활용을 했다. 10년이 지났다. 부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알고 있으면 내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내가 자산을 조금 운영을 하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들은 항상 현재에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매년 법이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사전에 줄이자. 왜? 법은 사후기 전에 어떻게 바뀌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개정된, 그래서 소급해서 과세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고요. 두 번째는 국세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있습니다. 그 부과할 수 있는 날들을 또 알고 계시면 내가 좀 자금 운용에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꼭 소멸시효하고 부가제척기간 그리고 소급금지 과세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